와우! 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자이자 노무사이신 구태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선배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근데 선배님 혹시 와이어 이코닉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이오의 코니즈가 뭐죠? 그럼 먼저 Y 이코니즈가 뭔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Y 이코니즈란 저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학생, 교수님, 졸업생 등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즉 선배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Y 이코니즈의 일원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저희가 노무사라는 직업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노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번 영남대학교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경제금융학부 재학했었고 지금은 29기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사람들이 쉽게 뭐 변호사라던가 뭐 회계사, 세무사라고 하면 대충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사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세요. 노무사란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쉽게 말해서 일을 하다가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돈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뭐 파업을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법률 자문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노동자 산재 사건이라던가 산업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의 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무사를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노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무사 합격하고 나서 1개월 동안의 주체교육 그리고 약 6개월 동안의 수습 노무사 과정을 거쳐야 노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수습서를 구해야 돼서 노무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습 기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노무법인에 이렇게 남아있어도 되고, 그리고 기업의 일반 인사팀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년 또는 3년간의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자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진로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 노무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4학년에 평범하게 경제금융학부에서 금융권이나 금융공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산재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노무법인의 사건 의뢰를 하게 되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어머니가 일하던 직장이나 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무사가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전문성도 있고 권한이랑 자율성도 되게 크고 좀 이렇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노무사라는 자격증 시험 공부에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 준비하시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저는 이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노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근데 이제 1년차 때는 아무래도 어머니 사건도 있고 아직 졸업도 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안 됐어서 그냥 인강 듣고 복습하고 이 정도만 하다가 딱 1차 시험은 합격하고 2차 시험 딱 치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안 됐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년차 때 서울에 올라가서 1년 바짝 하고 좀 운이 좋게 빠르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시험이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1차는 어떻게 학습을 하셨는지 2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과목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인데 5과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전문직 자격증에 비해서 1차 시험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대학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1차는 많이들 붙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2차 때 가면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 논술형 시험인데 이틀에 나눠서 한 과목당 75분에서 100분 정도를 쓰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형식 자체도 조금 생소하고, 그리고 형식은 절대평가인데 실상 들여다보면 위에서 300명을 끊는 시험이라서 상대평가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도 되게 낮은 편이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2차 시험이랑 1차 시험 중에 민법이 그나마 좀 분량이 많아서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같이 그렇게 두 개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차 시험 거의 2달, 3달 남았을 때 1차 시험 조금 바짝 준비하고 남은 2달 동안 2차 시험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를 준비하시는데 혹시 자신만의 팁이 있었다거나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셨는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찾아보시면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뭐 운동을 해라,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그런 거는 저만의 팁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만의 팁은 그 독서실 앞에 딱 앉으면 눈앞에 보이게 작은 포스트잇으로 뭐를 적어놨었는데 그런 거 좀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생해가면서 이 돈 시간을 쓰면서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만약 합격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할 때는 그거 한번 딱 보면서 했던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딱 바로 앞에 오른쪽에 그 주에 할 일이랑 오늘 할 일을 다 이렇게 나눠서 적어 놨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인 준비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1년 동안 내가 그냥 책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부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 목표가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조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놀고 싶다가도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전 사실 뭐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대학 생활 때 남들과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했던 게 버스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코로나여서 뭐 동전 노래방이라던가 노래방을 못 가게 돼가지고 그때는 조금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배님 혹시 노래방에서 예전에 즐겨 부르셨던 애창곡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다. 노무사 일하시는 분들 평균 연봉에 대해서도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무사 연봉은 사실 들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 의사 뭐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고 연봉을 딱 들으시면 이러실 거예요. 수습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저임금 받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보통 뭐 한 200만 원 정도에서 받고 법인마다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기가 뭐 계약한 사건이라던가 기업 자문에 수수료 같은 걸 법인이 받겠죠? 그러면 그 수수료에서 10%를 인센티브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은 보통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보통 기본급이 한 250만 원에 인센티브 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법인마다 다른데 보통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기본급이 뭐 아까 250만 원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준다 싶은 데는 300, 350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보통 10%에서 정말 좀 많이 주는 데는 20%까지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회사 혹은 법인에 좀 의존하기보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임해서 얼마나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지가 연봉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속연수보다 자신 역량 따라서 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인가요?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전문직이지만 내가 되게 편하게 그냥 딱 입에 풀칠만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그냥 진짜 법인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조금 연차가 많이 쌓이고 자기가 직접 법인을 개업을 해서 대표 노무사로 있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정말 억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반대로 대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입에 풀칠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의 워라밸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법인마다 달라요. 법인마다 다른데 제가 있는 노무법인만 해도 아침 출근을 노무법인 말고 아예 다른 지사나 아예 기업 미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일이 다 끝났다 하면 무조건 칼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일이에요. 정말 자기 일이다 싶으면 그때는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른 법인에 보니까 제 동기 29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10시까지 맨날 야근을 하는 법인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노무사가 가장 필요한 역량 3가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꼼꼼하고 논리적인 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관련돼 있고 노동 관련 법도 되게 복잡해서 뭐 하나 놓쳤다가는 뭐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노동청에 사건 해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나 놓쳐서 아예 사건 자체를 진행을 못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논리적인 거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외적이고 사교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무사도 나중에 개업하실 생각이 있다면 결국에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계속 사건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처음에는 조금 영업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혹시 학부 생활 중에서 뭐 도움이 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2학년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3, 4학년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3학년에 복학하자마자 파이노믹스라는 사업단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랑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맨날 아침에 경제신문을 읽으라고 맨날 8시까지 와가지고 이게 막 큰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다른 학부생들보다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경제적인 이슈가 어떤 게 있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학부생활 이외에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인턴 이런 부분에서 노무사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나요? 노무사에 도움 된 거는 사실 대외 활동 중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1학년 때는 진짜 좀 이상한 건데 중앙로 쪽에 보면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뵙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활동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KB 폴라리스라고 하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JA 코리아 같은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경제 교육도 하면서 그때 조금 이런 노동법적인 지식, 진짜 간단한 생활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크게 다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처럼 자격증이라던가 대외 활동을 막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꼭 해봤어야 됐는데 못 해봤던 그런 게 있나요? 정말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윈도우 투월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서 쓰면 이렇게 돈 조금 내고 해외 여행이라든가 그런 거 시켜주는 것도 있고 교환학생 못 가본 거 이런 저는 좀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영남대에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했던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성장!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었던 교환학생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다시 노무사 시험 치기 vs 그냥 지금 이대로 살기. 하나, 둘, 둘, 셋! 교환학생 해보고 농사 시험 다시 치기. 다시 새로 공부해야 돼도. 정말. 붙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해봐야 되는 것들은 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최종 목표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까 했던 활동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아까 KB 폴라리스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충북 아산 쪽에 이제 YMCA라고 같이 KB은행이랑 주최를 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좀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금융 캠프를 한 적이 있거든요. 1박 2일 동안. 근데 그때 동안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보면 뭐 국선 노무사 제도라던가 아니면 서울 쪽에 가면 마을 노무사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해당 동네, 해당 구에서 벌어진 조금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저희가 무료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물론 뭐 정부에서 소정의 돈을 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저만의 법인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영남대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노무사가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뭐 학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준비해보시면 정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 노무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 정말 나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도전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아까 말씀 못 드린 과목별 팁이라던가 그럴 때에는 저한테 좀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시더라도 제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렴. 좀 더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나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저 익숙한 멜로디를 불러봐 두루루루루루 너를 위한 멜로디 YMCA 여기서 잠깐! 선배님께서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초밥 좋아하시나요? 먹으러 가시죠.